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무역 동반자 정재환입니다. 사실 이맘때가 관사 시험을 준비하기에 딱 좋습니다. 왜냐면 1차 시험이 3월에 있죠. 지금 바짝 준비하면 내년 3월 1차 시험에 합격할 수 있고, 1차 시험 합격하자마자 냅다 달리면은 그 다음에 6월에 2차 시험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즉 2년 이내 관사 시험에 최종 합격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 지금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관사 시험에 대한 문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관사 시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누구? 13년차 관사 그리고 13년차 무역 강사 정재환입니다. 사진이랑 똑같아요? 가장 많은 질문, 얼마나 공부해야 되나요? FTA 관세무역연구원에 의하면 사실 조금 몇 년 된 자료에 있기는 하지만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관사시험 1차부터 2차 최종 합격까지 평균 수험 기간은 한 32.9개월 정도라고 합니다. 3년이 약간 안 되네요. 이것이 평균의 함정입니다. 그러면 3년 안에 누가 합격할 수 있나요? 라고 했을 때 빨리 합격하는 사람은 2년 만에도 합격하고, 조금 늦어지면 4년, 5년이 걸리기 때문에 사실 내가 그 평균 안에 들지 안 들지는 이제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하루에 몇 시간씩 공부를 해야 될까요? 1차 시험은 하루 8시간. 순 공부 시간입니다. 그 쓸데없는 시간 다 빼고 실제 집중해서 공부한 시간 있죠? 그래서 이 스탑워치가 2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내가 오늘 공부를 시작해서 끝낼 때까지 앉아 있었던 시간, 그리고 하나는 뭐 쉬는 시간 빼고 물 먹으러 가는 시간 빼고 밥 먹는 시간 빼고 잠깐 딴 생각한 시간 빼고, 이 두 번째 스탑워치로 8시간, 최소 8시간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1차의 경우는 하루 순 공부 시간 8시간, 그리고 주 6일입니다. 주 7일까지는 할 필요 없어. 사람 주 7일 하면 죽어. 그리고 6개월을 하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굉장히 이상적인 얘기입니다. 이제 합격할 가능성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는 1차 역시 1년, 2년 이렇게 계속 준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1차 시험에 합격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에 한 번 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대부분은 그의 2차 시험은 떨어질 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 2차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즉 1차 시험에 합격하면 그해 그리고 그 다음에까지 2번 2차 시험을 응시할 수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건 1차 시험에 합격하고 그 다음에 2차 시험에 합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차 시험 같은 경우는 8시간 갖고 안 돼요. 하루 순 공부 시간 최소 10시간, 그리고 주 6일 12개월입니다. 물론 이렇게 합격을 했다라고 하면 그게 최단기 합격자가 될 것입니다. 실제 최단기예요. 하지만 그게 되냐?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 1차 정도야 아무래도 오지선다 객관식이다 보니까 열심히만 공부하면 사실은 대부분의 경우 합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차 같은 경우는 서술 시험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 과목별로 싸그리 다 암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12개월이라는 건 정말로 머리가 좋은 사람, 그리고 시험 당일에 운이 좋은 사람, 막 그런 거 있죠. 나 사실 요 부분은 포기하고 요만큼 공부했는데 요만큼에서 시험 문제가 다 나왔다거나, 아니면 아침에 시험장 가면서 잠깐 봤던 게 그대로 시험 문제 출제된다거나, 그 경우 이제 12개월이면 합격할 수 있다는 것이고, 6개월 정도 만에 이제 1차 시험에 합격을 하고 그 다음에 2차 시험에 바로 합격을 하면 이게 2년차 유예 합격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바로 2차 유예에서는 그렇게 많이 합격하지 못하고 이제 3년차 때 다시 1차와 2차를 같이 봐서 합격하는 케이스가 또 상당히 많습니다. 올해는 이것을 3년차 동차라고 하고, 사실 3년차 동차를 준비했는데 3년차에 1차는 어찌어찌 합격하고 다시 그 다음 년에 2차 유예에 합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4년차 유예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합격자는 이제 운이 좋으면 2년차 유예 시험으로 합격을 하는 것이고, 평균적으로는 3년차 동차로 많이 합격하는 것이고, 또 많은 경우 4년차 유예로 좀 합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수험 기간은요, 사실 1차는 그렇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1차는 객관식이니까 6개월 열심히 하면 이제 많이들 합격할 수 있지만, 이제 2차가 많이 험난해질 겁니다. 그러면 합격자들 평균 보면 대부분 4년 안에 합격하던데 저는 죽어라 공부하면 4년 만에 합격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지만 그게 또 그렇지 않습니다. 왜 합격자가 평균 4년 만에 합격을 할까요? 대부분 4년이 넘어서 이제 합격이 안 되면은요, 이제 시험을 이제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합격자 평균이 4년에 많이 모여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공부에서는 한 번도 진 적 없는 사람들이 이런 슬픈 뉴스 있죠. 20년이 넘도록 사법고시를 준비했지만 결국 합격하지 못해가지고 안타깝게 이제 생을 마감하는 경우도 있고요.
마지막 사법고시의 수석 합격자, 사법고시의 수석 합격자라고 하면 굉장히 천재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13년 차 수험생이 수석으로 합격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물론 이분 대단한 거긴 하지만 정말로 천재였다라고 하면은 보통 조금 더 일찍 합격할 수 있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 누구는 떨어지고 누구는 붙는다는 게 그 운의 영역이 상당히 많다라는 겁니다. 저 사실 이 마지막 사실수석 합격자 이분 있잖아요. 정말로 존경합니다. 대부분은 이쯤 되면은 마지막 사법고시가 있고 다 로스쿨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13년을 하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분이 승자예요. 승자. 자, 이렇게 볼까요? 왜 그런가라고 하면은 사실 시험이라는 게 100% 암기가 안 됩니다. 물리적으로 암기할 수 있는 사람의 능력은 한계가 있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끝까지 암기를 한다? 그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시험에 운이라는 요소가 많이 작용을 합니다. 내가 마침 제대로 암기가 된 부분에서 시험 문제가 전 과목이 다 출제가 되면 합격하는 거고, 그게 아니면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합격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렇게 과목이 4과목인데 2018년에 이제 관세율표 및 상품화 67.6 이게 뭐예요? 꽈락률이라는 겁니다. 67.61%가 2교시 관세율표 및 상품학에서 40점을 못 맞아서 꽈락으로 떨어졌다. 왜냐면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이지만 한 과목이라도 40점 아래로 떨어지면 꽈락으로 불합격이거든요. 무역시험은 73.55%. 이게 뭐야? 아무리 공부해도 100명 중 75명은 무역시험에서 40점을 못 넘어서 그냥 불합격한다는 거야. 이게 과연 실력일까요? 매년 보면 알겠지만 유달리 꽈락률이 높은 과목이 있죠. 이게 요즘 들어 뭐라고 하지? 킬러 과목? 이런 것들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해도 운 나쁘면 떨어지는 거야. 너무 슬프다니까요. 제가 이제 노량진에 오래 있어 봤거든요. 지금도 노량진 자주 가는데 보면 그런 특징이 좀 있습니다. 저 오늘부터 열심히 할 거예요 라고 하지만 공부 습관이 좀 있는 사람들은 마음먹은 그 날부터 하루 10시간 책상에 앉아있고 8시간을 집중합니다. 첫날부터 그게 가능해. 하지만 공부 습관이 안 돼 있는 사람은 일단 하루에 10시간을 앉아있지 못해. 하루에 10시간을 앉아있는 습관이 들기까지 6개월이 걸립니다. 여기서 일찍 합격하는 사람과 늦게 합격하는 사람의 차이가 좀 발생하는 겁니다. 자, 또 하나. 10시간 앉아있었는데 8시간을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10시간 앉아있었지만 존나 힘들어 이러면서 2-3시간밖에 집중 못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엉덩이가 무거운 사람이 합격하면서 이 무거운 엉덩이로 집중까지 할 수 있어야 돼. 그렇게 집중을 하면서 암기력이 좋아야 되고 마지막에 운까지 좋아야 돼. 그러면 합격의 영광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전문 자격사 시험이 그런 특징이 좀 있습니다. 직장인도 합격할 수 있나요? 너무 많이 물어보죠. 사실 이제 30대, 40대 이제 직장인 분들의 문의가 참 많습니다. 일단 직장인도 합격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 먼저 답변을 드립니다. 1차는 충분히 가능해요. 1차는 충분히 가능한데 2차는 좀 힘듭니다. 여러분의 경쟁자는 머리가 빠릿빠릿 돌아가고 체력도 넘쳐나는 20대 풀타임 전업 수험생입니다. 1차는 실제 10시간 이상 공부하고 2차는 실제 12시간 이상 공부하는데 이제 직장인이라고 하면 뭐 공부 시간이야 비슷하게 가져갈 수 있어요. 하지만 정상의 컨디션으로 공부할 수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게 굉장히 취약하죠. 그래서 저는 직장인인데 정말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저 합격하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제가 직장도 반드시 합격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 저는 지금 수많은 20대 전업 수험생들의 노력을 폄하는 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직장인의 경우 진짜 독하게 열심히 하면 1차 시험은 그래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차는 현실적으로 전업으로 돌아오셔야 돼요. 그래서 1차 시험 합격했을 때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냥 4년, 5년, 6년, 7년, 8년 아주 길게 잡고 2차를 계속 공부할지 아니면은 차라리 이 회사 딱 사직서 내고 시험에 올인할지. 자, 보겠습니다. 관사 최종 합격자 연령을 보면은 이제 2018년부터 해가지고 2022년까지 사실 20대, 30대, 20대 합격률이 제일 높고 그 다음에 30대, 이 30대, 30대 초중반에 많이 모여 있습니다. 특히 이제 40대, 50대의 경우는 2022년에 뭐 40대 4명, 50대 2명, 2021년엔 없고 2020년에 4명, 1명, 60대 2명, 그리고 2019년에 2명 있죠. 40대, 50자 합격자가 있었던 해에는 기본적으로 합격생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90명 뽑는데 유달리 많이 뽑았던 2020년과 2022년 있죠? 이때 좀 이제 40대, 50대가 있고, 근데 그게 아닌 정상적인 해라고 하면은 40대, 50대 합격자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힘들다는 거예요, 체력적으로. 그리고 아무래도 이분들은
직장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합격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제 직장을 때려쳐야 되는데 40대, 50대의 직장을 버리고 공부하기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직장인 수험생이라고 하면은 1차는 충분히 가능하고 2차는 살짝 고민을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질문 또 많아요. 나이 먹고 합격해도 되나요? 40대, 50대에 어쨌든 합격자가 있고 30대 중반 후반에도 합격자는 나옵니다. 그럼 나이 먹고 합격해도 되나요? 라고 했을 때 모든 전문 자격사가 그래요. 아무래도 어린 20대 친구들이 합격하고도 잘 될 확률이 많이 높고 사실 나이를 먹을수록 사실 합격하고 나서 뭐 법인 취업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까지 완전히 나이스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말씀드릴게요. 합격자 내에서야 나이가 어릴수록 좋다라는 거지 합격 전보다는 합격 후가 몇 살이라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말씀드렸을 때 가능하면 어릴 때 합격하는 게 좋고 자기가 원하는 법인에 이제 자기가 원하는 그런 직무 쪽으로 이제 수습부터 해가지고 이제 취업하는 게 굉장히 용이해지지만 아무래도 30대에서 40대, 40대에서 50대로 갈수록 선택의 폭이 많지 않습니다. 내가 저 법인에서 저 일을 하고 싶다라고 저기서 받아주는 게 아니라 뽑아주는 데 위주로 좀 지원을 하게 되다 보니까 선택의 폭은 좁아지지만 그렇다라고 할지라도 관세하는 관세하죠. 충분히 합격만 하면 만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들어요. 보통 제 주변에 40대 이상 수험생들을 보면은 40대인데 합격하면 법인 취업이 될까요? 라고 질문하는 사람은 많이 없고요. 대부분 내가 그런 경력이 좀 있어서 나는 라이센스만 있으면 되는 거야. 관사 라이센스만 있으면 바로 개업할 수 있는 상황. 아니면 내가 이런 영업 쪽에 특화돼 있어가지고 내가 관사 시험만 합격하면은 그 수출입 통과 물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법인에서 이제 웰컴 환영하는 상황. 그래서 사실 40대, 50대 그 수험생의 경우에는 이미 관사 빼고 준비가 다 되어 있고 그래서 관사 시험에 합격하면 갈 길이 다 있는 거야. 뭐 바로 개업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내가 물량이 있는 상황도 아니라고 했을 때 아니면 그 선배나 후배 뭐 동문들이 이미 관사로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 나 합격하면 나를 바로 데려다가 일을 시켜준대. 이런 상황이 좀 사실 많기는 합니다. 결국 같은 질문이죠. 합격하면 좋나요? 라고 했을 때 일단 20대 합격하면 제일 좋아. 너무 좋아. 행복해. 30대에 합격해도 행복해. 40대, 50대에 합격해도 뭐 20대, 30대만큼은 아니지만 행복합니다. 없는 것보단 있는 게 훨씬 낫죠. 저도 주변에 이제 이런 시험에 합격한 친구들이 많은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변호사도 그래. 이제 변호사들은요 워낙 잘 나가는 변호사들이 굉장히 부각됩니다. 사실 변호사가 다 잘 나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 월세 내기도 빠듯할 정도의 변호사도 분명히 있죠. 회계사는 기본적으로 이제 어린 친구들이 많이 합격하니까 대부분 다 잘 나갑니다. 그 세무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잘 나가는 세무사들이 많이 부각이 되지만 사실 뭐 여전히 그렇게 어려운 세무사들도 있습니다. 모든 전문 자격사래요. 간평사도 그렇고 당연히 법무사도 그렇고 변리사도 그렇고 많이 잘 나가는 사람은 많이 잘 나가고 솔직히 못 나가는 사람은 사실 이렇게 좀 100% 합격만 하면 다 잘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전문 자격사는요 그 잘 나가는 사람을 기준으로 어필이 좀 됩니다. 하지만 관사는 좀 달라. 잘 나가는 관사들은요 그냥 입 다물고 있고 조금 이제 어려운 관사들이 많이 부각되다 보니까 관사 시험에 합격해도 뭐 없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인식이 있어서 마치 관사는 뭐 별거 없는 것처럼 하지만 똑같아요. 관사? 제가 장담하는데 굉장히 좋은 직업이 맞고요. 그 다음에 나만 노력하면 얼마든지 내가 바라는 모든 것들을 다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그 성공한 관사들이 이제 전면에 나서가지고 관사가 얼마나 좋은지를 어필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관사 시험이 유독 인터넷에 안 좋은 얘기들이 있는데 사실 그게 좀 안 좋게 풀린 사람들이 그런 것들이 좀 부각돼서 그렇지 모든 시험은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다 잘 나가고요. 훨씬 잘 나가는 사람은 잘 나가기 때문에 그 하위권에 집중하지 마시고 그럼 평균에 집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너무 좋아.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20대 어린 친구가 관사 시험에 합격했다는 이유만으로 은행에서 1억짜리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준다? 1억. 뭐죠? 관사 마이너스 통장 한도 1억이고요. 뭐 아직 직장이 없다라고 한 8천 정도는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그냥 은행을 갔을 때도 이미 관사 라이센스만 갖고 있으면 대우가 달라. 그러니까 나는 이 관사 시험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준비해서 합격했으면 좋겠어요. 관사 좋은 직업입니다. 저는 다시 태어나도 관세사를 할 겁니다. 아마 제가 관세사를 합격하지 않았으면 지금의 저와 상당히 다른 인생을 살고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관세사는
저에게 굉장히 많은 기회를 주었고 저뿐만이 아닌 모든 관사 합격자들은 굉장히 많은 기회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무역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 관사 꼭 준비하셔야 됩니다. 궁금한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뭐 네이버 카페, 그 다음에 이제 오픈 카톡방 혹은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이제 가능한 선에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수험생으로 만나고 그리고 다시 합격자 신분으로 만나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